선거철만 되면 단골 메뉴로 이 서남권에 의대가 있어야 된다. 동남권이라고 애초에 딱 선을 그은 상태에서 의대를 설립을 하겠다. 아 자꾸 싸운다? 그러면 안 줘. 2개 사주지.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다. 잡박다 시간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자, 이번 시간은 말이죠. 일단 인원 구성에 좀 변화가 생겼어요. 그동안에 스튜디오가 굉장히 꽉 찼었는데 뭔가 좀 여유가 생긴 느낌이고요. 이번 시간은 패널 2분 그리고 저 포함해서 총 3명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먼저 우리 끌턴 기자님 오랜만에 뵙는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 한 말씀 해주시죠. 처음 오신 나는 서 기자님한테 질문하고 싶어. 어떤 각오로 여기로 왔는지. 제가 명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불독 기자입니다. 이 불독 기자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한 번 취재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불독 같은 근성으로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불독 기자로 제 이름을 달고 나왔으니까 전남 기자회견에서도 불독 같은 근성으로 활약을 해보겠습니다. 워낙 이렇게 벌써 2분이 이렇게 계시다가 가니까 좀 허전하기도 하고. 소수 정의가 되면 출연료가 오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죠? 예, 출연료가 이제 최근에 이제 떠오른 이슈들을 좀 보자면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좀 치러졌어요. 예. 이 전남은 보니까 선거구 10곳에 산 지역 일꾼들이 뽑혔는데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난 20대 총선에서 호남은 녹색 열풍이 불었던 게 사실인데 그런데 이번 총선은 갑자기 이런 노래가 좀 생각이 나네요. 아시죠?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라는 노래가 있는데 안 그래도 이 유산슬 씨의 죄송합니다. 무슨 노래죠? 무슨 노래였나 나 모르겠어.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갈아엎어 주세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그런가 싹 다 갈아엎어주라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 농경지에서 쟁기질 하신 분한테 그 부탁하는 그런 노래 아닌가? 네, 맞습니다. 어. 안 그래도 이 유산슬 씨의 사랑의 재개발이 총선 테마송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총선 시작되기 전부터 이게 인기를 끌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실제로 많이들 쓰셨더라고요. 목포에서도 심지어 이 테마송을 쓰신 후보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이 노래를 많이 썼는데 실제로 이 파란색으로 모두 갈아엎어버렸습니다. 전남 목포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관심 선거구였죠. 특히 이제 정치구단 박지원이 수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랬죠. 그런데 3월달에 제가 예측을 했어요. 박지원 의원이 35%에서 40% 사이에서 득표를 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45에서 50% 사이에 득표를 할 것이다. 끌떡노사 이렇게 딱 예측을 했는데 최종 개표 결과 김원희 48%, 박지원 37%라고 다 맞췄어. 그래가지고 목포 역전에다가 돗자리 깔아라 나한테 그런 문자도 오고 대나무 사주겠다. 태극기 꽂아라 집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포도 오선 고지를 결국에는 박지원 의원이 넘지를 못하고 고배를 마셔서 굉장한 이슈가 됐던 지역 중에 하나고요. 사실 동부권도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좀 많았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구 획정에서부터 이 동부권은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어떤 이슈들 좀 있었나요? 이 선거구 획정 같은 경우는 선거 기간 과정 중에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다고 하면 이 소병철 후보가 당선이 되자마자 이제 본인은 이제 이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되돌리겠다에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순천 갑을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조용해요. 먼저 순천 갑 얘기를 한번 해보죠. 원래 여론조사에서는 순천시장 출신인 노광규 무소속 후보가 그렇죠. 앞섰죠. 거의 그렇죠. 20% 이상 네. 앞섰죠. 앞섰는데 소병철 후보가 나중에 이렇게 역전을 시켰어요. 이낙연 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이 네. 아주 전략적으로
서병철 후보한테 왔었고 거기서 동남권 의대 유치 왜냐면 밀리니까 무소속 후보한테 노광규 후보한테 밀리니까 전략적으로 왔었죠. 그래서 반대편인 이 경쟁 지역인 서남권인 목포에서는 김원희 후보나 이런 사람들 다 가가지고 동남권에 의대 유치하는 것을 손들어줬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선거 쟁점이 됐고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광주 전남 중에서 거의 다 이미 사전 투표에서 이겼다. 근데 좀 이렇게 좀 불안한 데가 소병철과 노광규 간의 경쟁이었거든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전략적으로 민주당에서 거기다 집중 지원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순천은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 여수도 굉장히 좀 시끄러웠죠 이번에. 그렇죠. 여수는 일단 여수 갑선거구 같은 경우는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서 네. 주철원 당선인 본인은 감사원 조사 결과 나는 무혐의다 이렇게 줄곧 이야기를 해 오셨어요. 팩트 갖고 나한테 따져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들고 일어난 거죠. 상포 특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갈등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선거 앞두고 토론회를 한번 진행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논란이 됐던 게 이 도둑놈하고 나쁜 놈 논란이 한 번 있었던 거. 도둑놈을 뽑을 거냐, 나쁜 네. 놈을 뽑을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주 후보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용주 의원은 당시에 이제 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가지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도둑놈을 뽑을 바엔 나쁜 놈을 뽑아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굉장히 이슈가 생겼던 발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아무튼 이 선거철에 특히 선거 기간이나 이렇게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는 정치인들의 말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대중을 포섭할 것인가. 논리보다도 감성에 호소하는 거거든요. 감성에. 사실 이제 그 선거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 나눌 이야기는 사실 선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파생된 어떤 특별한 이슈가 바로 지역의 이슈와 맞닿으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바로 의대 설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공공의대 설립입니다. 사실 이게 전북 남원에 있는 이 서남대가 폐교 수순을 밟게 되면서 이 전남에도 의대 유치 이슈가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왔던 건데요. 우선 서남대가 폐교 절차를 밟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한데 왜 폐교 절차를 밟게 된 건가요? 이 서남대 같은 경우에는 이홍화 설립자의 교비 횡령 문제로 인해서 교육부가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최하위로 평가를 하면서 신입생 모집까지 영향을 준 건데요. 2018년에 신입생 100% 모집 정지라고 이렇게 처분을 내렸어요. 근데 사실상 폐교하라는 교육부의 굉장히 강경한 방침이었고요. 지역에서는 뭐 학령 인구 감소 문제로 이 대학 경쟁력에 대한 교육부의 고민이 좀 깊어지던 와중에 본보기 삼아 이례적인 결정을 교육부가 한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죠. 사립대학의 아주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폐단이 교비 횡령이죠. 교비 횡령. 그렇죠. 그래서 전라도 말로 하면 아니면 아주 속된 말로 하면 교비 삥땅 사건이죠. 그렇죠. 아무튼 네, 설립자 이모 선생께서 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이 되면서 당시 파문이 굉장했었는데요. 당시 횡령한 금액이 그러니까 자그마치 333억 원 정도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유죄를 네. 선고받았죠. 최종. 그렇죠. 이 이사장님께서 뭐 트리플을 좀 좋아하시는지 왜 333을 꼭 맞춰서 이렇게 횡령을 하셨는지. 그 이용화 설립자가 가지고 있던 대학이 서남대뿐만이 아니고 네. 수도권에 있는 신경대도 있고 광양에 있는 광양보건대도 있어요. 근데 이분을 제가 이때 취재를 좀 했었었는데요. 이 검찰은 이 세 개 대학을 통틀어서 333억 원을 띵땅을 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군데서만 330억이 아니라 나눠서 330억. 네, 아무튼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서남대 폐지 수순을 또 밟게 되면서 이게 의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굉장한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그래서 결국 교육부의 조치로 서남대가 신입생을 2018년에 단 한 명도 뽑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일단 지역사회에서는 그렇게 했죠. 이 서남대가 폐교가 된다면 그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을 설립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전라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네. 남원의료원을 국립화해달라. 국립의료원이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분점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죠. 예.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의대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의사를 꿈꾸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을 텐데 갑자기 학교가 없어졌다. 저 같아도 참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죠 그때? 그때 일부가 뭐 전북대 의대로 편입이 되고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대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그래서 재학생 49명이 모두 네. 편입이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후속 대책들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가 당시에 이제 서남대 의대 폐지하고 관련해서 이것을 공공의료대학을 설립을 하겠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네. 그런 대책을 내놨는데 예.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된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 됐죠 현재까지도. 그래서 당시에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뭐 전북도와 남원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이렇게 밝혔었죠. 국립중앙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을 공공의대 부속병원으로 활용하고 남원의료원을 국립화한다. 국립으로 승격시킨다. 이게 이제 기조였죠. 그래서 그 후로 민주당과 20대 국회에서 결국 법률안이 제출은 됐지만 아직 결국 논란이 너무 심했어요. 뭐 의사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또 주장이 나오고 여야의 의견이 좀 일치가 안 되고 그래서 현재 재정이 안 되고 계류된 상태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서남대가 폐지 수순을 이제 밟으면서 의대 정원을 어디로 보냈느냐? 그렇죠. 49명의 네. 의대 정원을 어디다 보낼 것인가.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서남대에 있는 정원이 이 전남으로 올 것이다라는 희망 고문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이 지역에서 감지가 당시에 됐었는데 그런데 이런 사학 비리 때문에 의대가 사라지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은 전북 주민들에게 굉장히 뼈아픈 일이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의대 유치 그리고 공공의료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시죠. 사실 이 의대 유치라는 게 선거철만 되면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공약이라는 점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번 4.15 총선에서도 전국적으로 보면 여러 선거구에서 이 후보들이 이 의대 유치 공약을 굉장히 남발을 많이 했던 게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인가요?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아까 끌턴 기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었는데 저는 동부권에서는 소병철, 서동용 그리고 주철현, 김혜재 당선인이 서남권이 아니라 전남 동남권 의대 유치 공동 협약을 네. 체결을 하면서 공동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이번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모두 승기를 잡으면서 이 공동 공약 실행 여부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순천을 위해서 여러 첩첩하고 쌓여있는 과제들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유과대학 유치라든지. 근데 이게 전남권이 아니라 전남 동남권이라고 애초에 딱 선을 그은 상태에서 네. 의대를 설립을 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임기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어가지고 지역민들의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었는데 그렇지만 이 사안을 엄중하게 따져봤을 때는 민주당 안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저는 이 내용을 서동영 당선인에게 직접 전해 들었거든요. 네. 서남대 의대가 폐지되면서 생긴 TO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남원에서 공공의대를 유치하겠다. 전남에는 가져오지 않을 거다. 이런 약속을 민주당이 전남보다도 먼저 전북 지역에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민주당으로서도 따를 거고요. 전남의 의대 유치나 공공의대 유치 같은 경우는 교육부의 추가적인 허가 사항이 또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죠. 예, 순천 같은 경우에 의대를 유치한다면 공공의대의 필요성은 강조를 하되 이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의대 정원수를 늘리는 방안을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의대를 유치하는 쪽으로 좀 더 중심을 두고 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철에 정당,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공약은 기본적으로
유권자를 기만의 대상으로 딱 보고 뻥을 치는 거야. 뻥을 치는 거. 거기 진정성을 너무 무게를 두면은 아하, 네. 나중에 상처밖에 안 받아요.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이게 공약으로 굉장히 남발이 많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제가 한번 봐봤더니 굉장합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보니까요. 뭐 남양주, 뭐 다산 신도시에도 유치하겠다. 그리고 뭐 운정 신도시가 있는 경기 파주, 그리고 고양, 뭐 보건복지위원 22명 가운데 한 15명이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후보자들이 의대 유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걸었단 말이죠. 이게 의사 정원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사실 목포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웠고 더 확장되면 동서부권이 굉장히 전쟁을 치른 마당인데 사실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남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전제는 있어야 돼요. 냉정하게. 화순에 있는 전남대 병원이 있어요. 화순 암센터.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서 이게 설립이 됐죠. 화순이 전남이죠. 그럼 대학 부속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KTX 시대예요. 너무 수도권과 너무 시간 접근성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큰 병, 크게 아프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수도권을 가요. 그렇죠. 이 얘기를 뭐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구에 있는 어떤 의사분이 KTX를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수술이나 이런 것은 다 수도권으로 수도권 다 가버리는 가버리지. 거예요. 이 대구도 그런 상황이고 전남도 마찬가지로 뭐 2시간 정도면 수도권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과연 전남에 대학 의대가 생기고 부속병원이 생겼을 때 이게 어떻게 잘 운영이 될 것인가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이 무조건 의대가 없으니까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난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좀 취재를 해봤더니 안 그래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 목포의 어떤 의료 수준이 좀 열악하다라는 게 저는 좀 체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섬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당장 발생한 중환자를 긴급 환자를 해결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료 시스템을 갖췄는가? 사실 이제 이 문제에서 이 의대 유치가 불거졌던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남이 사실 의료 취약군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58곳이 있는데 그 중에 12곳이 전남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의대 설립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는 기자 정거배입니다. 2017년도에 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을 추결했어요. 그러니까 의대를 설립했을 때 그리고 의과대 부속병원을 설립했을 때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했는데 최소 1,3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최대 3,500억이 들어요. 3,500억. 그러니까 의과대가 설립되면 이제 그 강의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각종 장비가 들어야 되고 이게 3,000억이 넘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병원은 별도예요. 부속병원은 독립법인입니다. 총장이 뭐 순천대 부속병원 하면 순천대 총장이 이사장이 돼요. 경영의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목포대 의대가 설립되면은 그 부속병원 이사장은 목포대 총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의대를 설립하고 부속병원을 설립하면은 건물까지 다 지어져요. 그럼 나중에 운영은 자체 자력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부속병원이 예를 들자면 적자를 본다. 그러면 대학 운영 예산에서 빼오든지 그래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운영 면에서도 네. 생각을 이게 돌아가야 되니까 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근데 그 나주 한정공대가 확정이 됐잖아요. 나주 한정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설립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지금 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하면 의대 설립 비용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과 연관이 다 돼 있어요. 의대가 전남의 의대가 왜냐하면 네. 나주에 있는 한정공대는 정치적으로 보자면 나주와 서남권을 위한 어떻게 보면 대학이에요.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동북권 의대는 어떤 면에서 이게 명분과 논리가 있냐면 동북권에 있는 전남, 순천, 여수, 광양 그쪽의 주민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경남 일부까지 통영, 뭐 마산까지 포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 부속병과 의대를 설립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상 끌떡 파는 기자의 취재 결과였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진짜. 네. 그래서 네. 아니, 사법권에다가 의대도 주고 네. 한정공대라는 저 엄청난 프로젝트까지 다 이쪽에다 집중한다면 동북권의 반반은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명분상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화순하고 목포 이쪽 서남권하고 1시간 거리예요. 1시간 거리. 이미 화순에 전남대병원이 있는데 그렇죠. 굳이 목포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도 저는 좀 의문이 가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남원에 있는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남원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그 국립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목포의 서남권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목포 의료원을 국립화하고 그 방안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말 하면 아마 나한테 돌팔매 던질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마땅 붙을 수 있어요. 어디로 갖고 말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공중보건이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지역에서 많이 이야기가 사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큰 틀에서 보면 그걸 국립화해 가는 과정들도 분명히 대안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이 시골에 누가 올 것이냐, 사실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또 봐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전남에는 감염병 전문의가 딱 2명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목포하고 순천 이렇게 2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인원이 지금 적은 상황인데 이게 지역일수록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이 작은 병원들 보니까 대부분 선별 진료소 정도만 운영을 하지 일단은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 무조건 광주로 보내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동안에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들도 굉장히 막대한 데다가 이게 확진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에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건데 다른 병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면서 안타까운 일들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지금 설득하고 계신 것 같아. 목포에 나는- 진짜. 네. 나는 생각을 달리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의대가 설립되고 네. 의대 부속병이 설립돼야지 그런 공공의료 시스템이 완비가 된다. 이런 논리는 아주 별개의 얘기예요. 별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공의료 시스템은 국가가 관리하고 하는 공적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목포에 목포시 의료원이 있고 전남도가 운영하는 강진 의료원이 있고 동북권에 뭐 있죠? 순천 의료원이 있습니다. 순천 의료원이 네. 있죠. 순천 의료원이 있죠. 그래서 그 의료원을 기능을 강화하고 국립화하든지 이게 더 낫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훨씬 더 현실성이 그리고, 예, 있는. 의대를 설립해가지고 부속병원이 생기고 이렇게 하고 그 운영의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나중에 의대 부속병이 문 닫는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기자들이 부안해동 해가지고 지금 부활에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병원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은 일 아닐까요?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윤수아 의원께서 그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받아서 최근에 조사를 했고 그에 대한 결과도 아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 결과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예. 했어요. 예. 전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목포대가 20년 동안 의대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의 치열한 경쟁과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던 의과대 설립에 최근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목포에 의대를 신설했을 때 얻는 편익 비율이 투자 대비 1.7에 이를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생산 유발효과는 2조 원이 넘고 직접 고용이 가능한 근로자도 5천여 명에 달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의 타당성은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냈고 이것을 공공의료가 확보되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효과 4,800명에 가까운 직접 고용인이 생깁니다. 윤수아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초선 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으로 있으면서 뭡니까 목대 의대 필요성에 대한 영역비 이걸 확보를 해서 영역까지 했어요. 그래서 뭐 보건복지부에 어떻게 보면 발표만 앞두고 있어요.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동북권은 네.
전남대와 여수대가 합칠 때 그렇죠. 통합할 때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도 2014년도에도 나와가지고 뭐 전문병원을 여수대 국동 캠퍼스 내에 뭐 설립한다 하겠다. 예. 그래서 여수시에서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의대 전남 지역의 의대 유치는 뭐 오래된 미래 같은 어떻게 보면 화두예요. 근데 그렇죠. 예, 뭐 2007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어도 대선 때도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고 또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공약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진이 안 된 이유가 아까 내가 얘기한 거 공부하는 기자가 연구한 내용 네. 이게 녹록지가 않다. 네. 그러니까 의대만 설립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까지. 병원도 설립해야 되고 부속병원도 설립해야 되고 하면 이 부속병원을 누가 이용할 것인가 그런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내가 보기에는 신중해야 된다. 순천대가 됐든 목포대가 됐든 의대를 세우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큰 과제를 떠안는 거니까요. 저는 이 주장을 굽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알겠습니다. 인구 고령화 굉장히 전남 심하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있고요. 이 고령화 때문에 또 인구가 계속 줄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시간이 갈수록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 막 부딪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전남 동부권, 서부권이 소지역 갈등까지 이렇게 벌어질 정도로 이번 네, 선거 때 그랬죠. 네, 이번 네. 선거에서 앙금으로 좀 남아 있는데 전남 지역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 동서 간 기싸움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전남 동부권 후보들의 의대 유치 공동협약에 대해 목포대학교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당의 정략적인 전남 동남권 의대 추진 움직임을 규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전남의 의대 유치가 되더라도 동부권이든 서부권이든 지역사회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제 처남이 있어요. 처남이 아들만 둘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애들이 어렸을 때 이 과자를 사주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2살 차이인데 아들들끼리 막 싸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싸우는 애들을 중재한 게 아니라 과자를 뺏어서 쓰레기통에 딱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그죠. 싸울 게 없으니까. 서부권이나 동부권하고 의대 관련해서 그렇게 하면은 정부에서도 그런 명분이 생기죠. 아 자꾸 싸운다? 그러면 안 줘. 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자 하면 할 말이 없죠. 근데 두 아들들이 이제 아빠랑 싸울 거 아닙니까? 오빠는 능력이 없네. 그죠. 과자도 안 사주고. 니들 싸웠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들 싸웠잖아. 아, 싸웠잖아. 싸웠잖아. 아니, 먹을 저는 권한 그냥 없어. 아빠 2개 사주지. 뭐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돈이 없잖아 이렇게 하면. 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남 동부권은 이미 이제 여수, 순천, 광양 뭐 이쪽만 해도 인구가 거의 여수, 순천, 광양, 뭐 보성 이쪽까지 다 합쳐도 인구가 거의 90만에 육박을 하잖아요. 네. 거기 그래서 자생력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 광주 제가 이제 뭐 본가도 광주지만 광주에는 의대가 한의대까지 포함하면 3곳이 있거든요. 네. 전남대, 조대, 그다음에 동신대, 한의대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뭐 이렇게 적자폭이 엄청나서 뭐 운영을 못하는 많은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진 않아요. 인구 한 100만이 좀 넘는 그런 광주의 도시에. 네. 근데 인구 90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남 동부권에서는 자생력이 있지 않나.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광양에 있는 그뭐 포스코입니까? 네네, 포스코죠. 거기 분들 대부분의 저 영남 분들이죠. 그래서 출퇴근하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이제 여수, 순천, 광양 이 3개 시 안에 좀 그렇죠. 거주를 하시죠. 네. 네. 그래서 광양의 위치상 네. 지리적으로 봤을 때 하동이랑 다 가깝고. 그렇죠. 그러니까 광양에다 부속병원을 설립을 하면은 경남 쪽의 주민도 같이 이용하실 수 이용할 있죠. 네. 제가 정부 관계자라면 그렇게 전략적으로 추진하죠. 끌덩도사의 애언이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또 순천에서도 사실 뭐 아무것도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시절에도 주장하셨었고 뭐 공약도 내걸었고 순천시에서 용역도 하고 그랬죠. 다 그렇죠. 했죠. 네. 네, 어떻게 됐나요? 이게 순천 이정현 의원을 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정현 의원이 이번에 영등포에서 낙선을 하셨지만 순천 의대 유치론에 가장 큰 힘을 쏟았던
분이거든요. 전남 동부권이 이제 철강이나 화학 분야 산업으로 연간 120조 가까운 돈을 버는데 그런데 우리 불의의석으로 골든타임 놓쳐서 우리 그 노동자들이 매년 죽어가고 있다. 이런 논리를 주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의대 유치 필요성을 강조를 했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정현 의원이 사실 당선이 되고 1년 정도 있다가 의대 유치를 사실상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정말 여론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때 발언이 의대 유치 가능성만 있다면 전남에 그리고 순천에 두는 게 맞다. 그런데 18년 동안 의대 설립 허가가 안 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좀 토로를 하셨고요. 이후에는 보건복지부가 의대 추가 설립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제 본인이 그렇게 좀 파악을 하시고 국립보건의료대학 그리고 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2015년도에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는 않았었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정현 의원 그분도 그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그렇죠. 본인도 이제 공약을 했으니까 2014년 선거 당시에 어떻게든 그걸 실현하고 싶었겠죠. 근데 여러 방면에 걸쳐서 검토해 본 결과 본인이 그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 때 안 나오고 영등포로. 서울로 도망간 거예요. 불행당 친 거예요. 의대 때문에 도망가신 의대 거죠? 때문에 도망간 거고. 그러시고.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대책들도 이렇게 내놓으면서 뭐 순천 의료원을 활용해 보자 뭐 이런 것들도 다 꺼내놓고 예, 다양한 이제 대안들을 좀 내놨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실현이 안 됐다는 말이죠. 또 이제 전라남도가 이제 도내에 국립의대 그리고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유치를 좀 병행하는 투 트랙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 대안들도 좀 제시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네.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건가요? 일단 전라남도가 올해 추진할 3대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의대 유치가 이제 꼽혀 있잖아요. 네. 공공보건의료대학 유치는 지역 보건을 강화하는 데서 정말 좀 필요한 게 맞고 국립의대가 추가적으로 유치가 된다면 그야말로 경사겠죠. 그러니까 네네. 투트랙으로 간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이게 앞서 이제 서동영 당선인이 말했던 과제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공공보건의료대학은 꼭 필요하죠. 근데 왜냐하면 순천만 보더라도 산부인과가 3곳밖에 없고요. 광양은 한 곳이에요. 적자가 나는 의료 분야에서는 인프라가 너무나 또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은 이 공중보건이나 의료인 배출을 위해서라도 꼭 좀 필요한 게 맞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슈가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립의대 유치도 투트랙으로 가져가는 게 어쨌든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전남도가 머리를 좀 잘 쓴 거죠. 네, 그 지금 목포 순천 경쟁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둘 다 유치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지시나요? 사실상 불가능은 하지 그렇죠. 않나라고 아까 생각은 되는데 제가 결국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네, 대안들까지도 말씀드렸잖아요. 내놓는 건데 한 군데 그런 어떻게 보면 지방 의료원을 인수해서 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예요. 지방 의료원을 인수해 가지고 증축할 경우에 네. 3천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 의과대학 병원 하나 만드는데. 네. 근데 그걸 두 군데다 동북권과 서북권을 다 한다. 그러면 두 개로 쪼개서 설치하는 거. 그러니까 몸통은 그래도- 하나인데 쪼개서. 정원을 나눈다. 실현 불가능. 29명인데 그래서 기본적인 24명. 시스템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럼 여기서 뭐 A 수업 받고 여기서 B 수업 받고 이런 식으로. 술을 반 병을 옆으로 따를 수 있지만 술병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뭐 마실 수가 없잖아, 테이블에서. 마찬가지지. 두 개로 쪼개서 설치하는 거 사실상 뭐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의견들 주셨는데 순천 쪽에서는 그러면 이 의대 설립을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해오고 있나요? 지금 뭐 순천시뿐만이 아니고 순천시 의회, 순천대학교까지 나섰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의대 유치 공동 업무 협약을 먼저 체결을 했고요. 네.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약속을 먼저 했는데요. 의대 유치 확정 시 신대지구, 순천의 신대지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신대지구에 있는 그 의료기관 부지 무상 임대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셨고 또 유치할 경우에 무상 임대 부지에 의료기관까지 건립을 우리가 다 하겠다. 이렇게 이제 협약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만 된다면 땅은 당연히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 우리가 감당할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남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네요. 구체적인 안을 그죠? 제시한 거예요. 우리가 돈 드리겠다라고 말한 거니까. 네, 목포도 사실 대학 부지 있지 않습니까? 정종덕 시장님 때 만들어 놓은 대학 부지가 남아 있는데 그렇죠. 오감지구에 네.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좀 취재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그랬습니다. 현재 목포대가 이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실 실상은 아직 거의 제로 베이스에 가깝다고 저는 보거든요. 순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이 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정부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비용을 누가 될 것인가? 어떤 사회적인 합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이게 단 10만 명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가능하지는 않지 않나 예,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목포 그리고 순천대 역시 둘 다 부지는 다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다음 절차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받을 준비가 사실 안 돼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전남 지역에 그래서 공공의대 유치가 사실상은 힘들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선별 과제들이 분명히 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의사협회를 설득하는 문제 그리고 또 중앙부처만 하더라도 맞물려 있는 곳이 3곳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 기재부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중앙부처 3곳이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의사 정원을 확대하는 걸 결정하는 중앙부처고요. 이게 확정이 되면 교육부에서는 이 정원을 어디에 나눠주느냐,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에 나눠주느냐를 교육부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돈,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 돈을 이제 재원 마련을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 3개 부처를 다 설득했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과제가 하나 있어요. 대한의사협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협회는 의과대 정원을 늘리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반대죠. 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에다가 이제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의견을 단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 이유가 대한의사협회가 워낙에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여기 눈치를 보느라 엄청난 권력. 한 번도 이렇게 발언조차 해보지 못하신 예, 거죠. 예,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사실상 이 전남 동부권이냐 서부권이냐의 어떤 소지역주의의 어떤 다툼이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유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안 된다 그렇다고 이걸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료 문제. 예, 일단 국회에서 법률안이 공공의대 설립 관련 그 법률안들이 제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좀 지역사회에서 다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기존에 있는 공공의료기관, 뭐 이렇게 의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가 돼야지. 네, 사실 저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 예측이나 추측에 그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일할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제 동부 지역 당선인께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필요가 있으면 채워지는 거다. 현실적인 필요다. 필요는 전남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90만 인구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필요. 이게 가장 필요하고 두 번째로 또 병원이 내려오면 자기들이 수익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이게 서남권으로 가면 수익이 발생하기는 조금 더 어렵다.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게? 인구수대로 서정용 당선인입니다. 서정용 네. 당선자 대변인께서 지금 받아오겠습니다. 아니 꼭 좀 전달을 해줬으면 전달해달라? 해서 네. 전남 동부권에서는 전남대병원을 가고 말지 이 거리가 멀어서 목포에 있는 대학병원까지는 좀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독자적으로 90만 인구가 대학병원의 수요자가 되는 거니까 이쪽이 위치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금은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네, 20대 국회에서 의과대학과 설립된 다양한 그 법안들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게 사실상 통과되지 못하고 지금 계류가 된 상황입니다. 얼마 전 치러졌던 21대 총선에서 이제 새로운 지역 일꾼들이 나왔고 이번 21대 국회만큼은 반드시 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으면 하고요.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나면 지역 사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재논의하는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요.